혀가 잘려도 자랑하면 안 되는 6가지. 늦가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작은 서당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등잔 하나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있던 노학자 윤도현 선생 앞에 한 사내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었고 얼마나 챙겨주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꺼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그 사람이 저를 피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윤도현 선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바람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선생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남을 베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벤다. 특히 자랑은 그렇다. 자랑은 혀끝에서 나오는 순간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깊게 상처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 사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은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 평생 쌓은 무게도 혀끝의 한마디로 무너진다. 네가 잃은 것은 사람 한 명이 아니다. 너에 대한 신뢰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합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고 돈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지. 자식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조금 말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미움을 사고 있는지 끝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랑이 듣기 싫습니다. 당신 말이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전화 횟수가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왜 다들 점점 멀어질까? 하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입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6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과 인간관계, 자식과의 거리,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평온함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돈과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인맥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젊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가장 위험하지만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는 푸념의 자랑입니다. 이 6가지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집니다. 세상은 가벼운 사람을 오래 곁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게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존중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 돈과 재산. 서울 외곽 작은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이정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마다 시장으로 나가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며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덕분에 작은 건물 한 채가 생겼고 월세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도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장 상인들끼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정숙 언니는 이제 걱정 없겠어요. 아들들도 다 자리 잡았고 누군가 웃으며 말하자 이정숙 어르신도 기분 좋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야 건물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통장에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살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부러워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성공했네.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정숙 어르신은 그날 마음이 무척 뿌듯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던 조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 사실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장 지인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유 있으시니까 애들 학원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숙 어르신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갑자기 모두가 자기 돈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들으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돈 자랑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머릿속에 좌표를 찍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저 정도면 부탁해도 되겠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겠다. 이 계산은 악해서가 아닙니다. 인간 본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재산 규모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이전처럼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의 재산은 대부분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을 스스로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연금 액수, 통장 잔고, 집값, 상속 이야기. 이런 것을 자식 앞에서 반복하는 순간 자식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숫자를 들으면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으면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큰 욕심 없이 지냅니다. 덕분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관계의 색깔이 바뀝니다. 같은 시장에서 일하던 박연희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형편은 이정숙 어르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물도 있었고 자식들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연희 어르신은 절대로 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물어도 항상 이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거죠. 신기하게도 박연희 어르신에게는 돈 부탁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침묵이 만든 무게였습니다. 입이 가벼우면 재산이 무거워도 가벼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입이 무거우면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재산 크기가 아니라 입의 무게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 자랑, 자식의 성공. 50년 넘게 교사로 살아온 김애란 어르신은 자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셨습니다. 큰딸은 의사, 둘째 아들은 해외 유명 기업 연구원, 막내딸은 교수였습니다. 누가 자녀 이야기를 물으면 김애란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큰애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예요. 둘째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 막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교수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취업 못한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사업 실패한 아들을 대신 갚아주느라 허리가 휘었고, 누군가는 연락 끊긴 자식 때문에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식 자랑은 단순한 기쁨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교였습니다. 당신 자식은 왜 저렇지? 라는 말이 직접 들리지는 않아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 좀 밖에서 그만하세요. 김애란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엄마가 자랑 좀 하면 안 되니? 딸은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삶을 엄마의 성과처럼 말하잖아요. 그 말 이후 김애란 어르신의 자식들은 중요한 일을 점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해도 늦게 알리고, 상을 받아도 말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자랑거리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식 자랑의 본질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길러낸 사람이지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자기 무게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잘 키워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뒷바라지해서. 물론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 자신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 있는 부모는 자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응원합니다. 송미자 어르신은 세 자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거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물어도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말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송미자 어르신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전화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삶을 전시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말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랑 인맥. 노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이름으로 자기 무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상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회사 임원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몇 명 알고, 기업 대표도 몇 명 알고, 유명 의사와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어디서든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관이 나랑 식사도 했던 사람이야. 그 병원 원장 나랑 안면 있어. 그 기업 대표는 내 후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기 인맥 이야기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이것이 인맥 자랑의 가장 슬픈 본질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자기 가치를 세우려는 행동.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배운 것,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이 비어 있으면 계속 남의 이름을 끌어와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구를 안다, 누구와 친하다. 이 말들이 많아질수록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인맥 자랑은 대부분 부풀려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정도, 한 번 만난 정도, 명함 교환한 정도. 이런 관계들이 입을 거치며 절친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 거짓 무게가 무너집니다. 한상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해 도움을 부탁했는데 정작 자신이 안다고 했던 의사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만든 무게는 입으로 무너집니다. 반면 오세훈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읽는 책 이야기, 산책길에서 본 풍경 이야기, 새롭게 배우는 서예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빛나려는 사람은 결국 가벼워집니다. 자기 이름으로 조용히 서 있는 사람만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네 번째, 자랑, 건강과 젊음.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약 같은 건 안 먹는다. 아직 청년 같다는 소리 듣는다. 처음 들으면 긍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조용히 다치게 합니다. 박태성 어르신은 어디서든 건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관절도 멀쩡해. 내 또래 중에 나만큼 건강한 사람 없어.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병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당뇨로 고생했고, 누군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누군가는 매일 약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 앞에서 건강 자랑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건강 자랑의 가장 위험한 점은 교만입니다. 건강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당 부분 운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야. 이 착각은 방심을 만듭니다. 검진을 미루고 몸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박태성 어르신도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 자랑하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자랑했던 기억이 자기 자신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조용히 건강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하지요. 큰 탈 없이 사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분들은 아플 때도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건강을 자기 존재의 전부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감사해야 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몸은 누구에게나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빌린 것을 영원한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반납할 때 2배로 아프게 됩니다. 5번째, 자랑, 부부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가장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꺼내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자상해. 우리 아내는 아직도 도시락을 싸줘. 우린 아직도 손잡고 산책해.
이 말들은 겉보기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중에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있고 평생 외로운 결혼 생활을 견딘 사람도 있습니다. 한지영 어르신은 동창회마다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결혼 기념일마다 꽃을 사와 약도 챙겨주고 데리러도 와. 우리 같은 부부 드물 거야.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는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지영 어르신의 말은 따뜻함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친구 남편 장례 직후였습니다. 위로 전화를 하던 한지영 어르신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도 같이 산책가자고 해서 참 고마워. 친구는 긴 침묵 끝에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부럽다.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부부 자랑은 상대가 노력해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을 건드립니다. 돈은 벌 수 있고, 건강은 관리할 수 있고, 자식은 시간이 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 배우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자랑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외부에서 자랑이 반복될수록 실제 부부 관계가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 다음 모임의 자랑 소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자연스러운 따뜻함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진짜 깊은 부부는 밖에서 서로를 전시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배우자에게 직접 전합니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부부의 행복은 밖으로 꺼낼수록 얕아지고 둘 사이에 머물수록 깊어집니다. 여섯 번째, 자랑, 푸념의 자랑. 마지막은 가장 위험하지만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는 자랑입니다. 바로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 대한 푸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며느리는 너무 무뚝뚝해. 우리 아들은 연락도 안 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겉보기에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겐 자식이 있다. 그래도 나는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다. 이것이 푸념 속에 숨은 자랑입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 중에는 자식과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고 아이 없이 평생 살아온 사람도 있으며 며느리 얼굴조차 보기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푸념은 사치처럼 들립니다. 정순의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늘 며느리 흉을 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맨날 자기 일만 중요하지. 손주들도 버릇이 없어. 처음에는 다들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피곤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며느리를 봤는데 오히려 시어머니 약을 챙기며 뛰어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분은 며느리를 깎아내리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말들이 결국 며느리 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를 피했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푸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반복하는 말에 물듭니다. 며느리 흉을 반복하면 며느리의 좋은 점이 안 보이고 자식 불만을 반복하면 자식의 작은 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외로워지는 사람은 푸념하는 본인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다릅니다. 서운함이 있어도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짧고 조용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은 불편은 마음속에서 흘려보냅니다. 침묵이 관계를 살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품격은 침묵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 자식,
인맥, 건강, 부부, 푸념.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러움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자기 삶이 가치 있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왜일까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며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사람 곁은 피곤합니다. 항상 비교당하는 느낌, 작아지는 느낌,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 그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입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절하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입이 가벼우면 인생도 가벼워지고 입이 무거우면 삶도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말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면 품격이 올라가고 품격이 올라가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국 노년의 아름다움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용히 살아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잠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래 존경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자신을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지막 품격입니다.